안녕하세요. 라이언킨즈의 연은입니다. 오늘은 출산과 육아의 가치는 얼마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적지 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끼리 즐기며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욜로족 혹은 포미족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인을 사귀는 것을 거부하고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아이에 대한 열정들이 대단하죠.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저출산율 또한 심각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를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라는 마음으로 자녀 교육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을까요?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 대해 사람들은 여러 방면으로 문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바로 페미니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근대사회의 페미니즘의 핵심 과제, 출산과 육아, 여자는 아기를 낳고 돌봐야 한다는 딜레마는 근 한 세기를 뜨겁게 달구었고 그 결과 현재는 초저출산이라는 인류의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어떠한 반박과 논리적인 설명에도 결국 페미 여성들의 최대 방패이자 무기는 바로 이 출산과 육아입니다. 이것은 유리천장이니 경력 단절이니 가부장제니 기타 등등 모든 페미들이 주장하는 궁극의 종결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일불변, 영원한 남성이 절대 넘볼 수 없는 여성만의 불가침 영역입니다. 어떠한 남성도 이를 부정하지 않고 이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고정되어 있던 이러한 성 역할의 분담이 남성들로 하여금 일상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의 여자의 역할을 가벼이 여기는 풍조가 작금의 페미니즘을 부추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성들의 인식에 대한 교육 부재 문제이지 페미니즘이 말하는 것처럼 가장 고귀하고도 중요시 되어야 할 출산과 육아가 어떠한 여성 인권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출산과 육아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이면 이를 부정하실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대사회 이전은 남녀 모두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전쟁과 부역, 힘든 신체적 노동은 거의 남성들에게 전담되다시피 했던 것이 현실이었고 여성 또한 현대 문명의 편리함을 전혀 누릴 수 없이 순수의 노동력으로 집안의 일을 감당해왔고 이와 더불어 출산과 양육이라는 역할 분담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력을 사용하고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남성에 비해 수동적으로 남성의 경제적 성과에 의지해야 되는 여성들은 가정의 기여도 면에서 항상 남성에 비해 덜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페미들이 주장하는 주요 쟁점인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미들의 여권 신장에 대한 논리입니다. 남자 육아 부담, 여성 임원 할당, 임금 불평등, 여성 군대 징병제는 반대하나 직장으로서의 평등 주장, 프리섹스를 권장하고 자기 몸 권리를 내세우며 낙태 합법화를 주장합니다. 8, 9, 1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근대사회는 절대적인 외벌이 사회였습니다. 기존 시대를 돌아보면 외벌이로 어렵지만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집도 장만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가정과 사회의 역할 분담으로
많은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맞벌이로 집안의 어른의 부재로 생기는 문제점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두 번째, 출산율 저하. 셋째로, 가족관계 문제. 예를 들어 늦은 퇴근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학교 폭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요즘 전업주부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맘충이니 또 맞벌이를 통한 부모의 부재로 여러 가지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맞벌이로 가정에 경제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부인이 실제로 가져오는 돈은 1년에 평균 600만 원 정도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유치원비, 교통비, 회사 관련 경조사비, 의료비, 식비 등등을 제외하고 말이지요. 정작 가장 중요한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자아성취 욕구로 인한 저출산율은 아시다시피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부부간의 합의에 의한 가정과 사회적 역할 분담인 것입니다. 단순히 여자가 집안일을 하고 남자가 밖에서 돈을 벌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역할 분담을 하여 이 사회의 가장 작은 사회 단위이자 탄탄해야 할 가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가부에서 주장하는 여성 사회 진출, 여성 할당제 등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일부 야망이 있는 페미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임원이 되고 싶은 여성은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원에게는 업무에 대한 중압감과 그만큼의 많은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성가족부가 이런 부분에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육아와 출산의 가치 장려, 무분별한 프리섹스의 위험성 경고, 생명의 소중함 강조, 남성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사회적 인식 변화에 중점을 맞춘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전업주부가 있는 외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과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 그리고 전업주부 사기 진작을 위한 가사수당 지원을 한다면 어떨까요? 또 남성들에게 육아와 임신 출산 체험을 하게 하고 반면 여성들에게는 군대와 3D 업종 체험 등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남녀 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저의 주관적 견해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페미니즘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통한 서로의 이해와 배려, 이를 장려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성들에게는 육아와 출산에 대한 가치의 교육과 더불어 진정한 페미니즘은 여성들에게 어머니로서의 숭고한 역할을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